재활의학과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이번엔 약입니다. 사실 저는 약을 거의 안 써요. 처방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하루에 뭐 한두 병 정도 할까 뭐 이런 정도인데, 보통 근골격계 통증에 쓰는 약들은 뻔해요. 진통소염제, 그 다음에 근이완제, 그 다음에 그 진통소염제가 소화장애가 있으니까 소화제, 위장보호제,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다 그 약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허리가 아프냐, 무릎을 아프냐, 어깨가 아프냐 해도 결국은 약이 똑같은 이유가 결국은 진통제, 근이완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약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소염제잖아요. 진통, 소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은 줄이고 염증도 줄이는 약이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상처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염증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근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통증이 너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통증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더 쓰게 되겠죠. 아파서 쓰지 말라고 아픈 거거든요. 통증이 결국은 내가 아파서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는 내가 낫는 동안 쓰지 말라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내 몸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통증을 없애고 더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하게 다치거나 악화되거나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필요할 때는 써야죠. 약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 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저는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왜냐하면 우리 진통 소염제에서 그러니까 소염 효과하고 위장 장애가 맞물려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소염 효과가 큰 약은 위장 장애도 대부분 세요. 그래서 센 약은 속쓰림도 세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한 약들, 그러니까 소염 기능은 있지만 위장 장애는 최소한 약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상품명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셀레브렉스니, 모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당연히 비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비싸니까 효과가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싸진 거지, 통증을 효과적으로 없애려고 비싸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센 약은 옛날에 정말 오래된 싼 약이 제일 세요. 대신 속도 제일 쓰려요. 그러니까는 이 비싼 약, 이런 약들이 더 좋은 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 제가 처방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레놀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레놀을 왜 쓰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조직이 손상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이 되죠. 힐링이 되는데 이 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에 거쳐서 힐링이 됩니다. 근데 그 네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염증 단계예요. 염증.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일어나야 들어온 균도 죽이고, 거기서 재생 물질도 분비를 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통증도 일으켜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을 하는데 염증 단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염제의 경우에는 그 염증 단계를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재생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행히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은 이 소염 효과가 없고 진통 효과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뇌 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생되는 것에
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병원에 오래 다니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재생치료를 하면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또 진통소염제를 줬냐,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사 맞은 게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은 또 진통소염제를 써요. 왜냐면 아주 많이 아파서 오셨을 때는 이게 타이레놀 같은 거를 드려도 이 통증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너무 아픈 거야. 이것이 주사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왔을 때 뭐 허리가 아픈 게 너무 심하면 거기다가 타이레놀만 써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통소염제를 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재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한 20년 이상 경험을 해보니까 재생이 영향은 받겠죠. 그렇지만 그 영향 주는 것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이 주는 영향하고 집에 가서 고생할, 환자가 집에 가서 고생할 거에 어떤 경중을 따져보면 환자가 고생하는 게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제가 다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드시는 약 중에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있죠. 이게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보통 치과 치료 같은 거 할 때는 끊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이거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장이나 이 중풍, 이제 뇌졸중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와파린이나 쿠마딘이나 이렇게 혈액을 묽게 만든, 그러니까 응고가 되지 않게 만드는 약들을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저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어그레시브한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한 다음에 이 지혈을 오랫동안 하면은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멍은 들 수 있지만 지혈을 계속하면 괜찮고요.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치의와 상의해가지고 24시간 이상 끊고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